미국 가정에서 콜게이트 치약을 안 써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콜게이트는 단순히 친숙한 브랜드를 넘어 신뢰를 주는 브랜드로 명성을 갖고 있다. 이 치약 제조회사 설립자인 윌리엄 콜게이트는 1783년 영국 켄트 지방의 홀링번에서 출생했다. 그가 미국으로 오게 된 것은 아주 극적이다. 윌리엄의 아버지 로버트는 주업이 농사였지만 정치 활동도 했다. 로버트는 미국 식민지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 등에 많은 동정을 하고 있었다. 이것 때문에 주위의 미움을 샀고 급기야는 그에 대한 체포 명령이 떨어졌다. 체포되면 사형이나 투옥이었다. 수상 윌리엄 피트 사무실에서 일하던 친구가 급히 메신저를 보내어 귀뜸해줘. 1798년 그는 가족을 데리고 불이 나게 미국으로 도망을 쳤다. 처음에는 메릴랜드, 볼티모어로 갔다가 후에 하포드 카운티에 자리를 잡았다. 이곳에서 로버트는 렐프 마어와 동업관계로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사업을 한다. 윌리엄은 이때 두 사람이 제품을 만드는 것을 도우며 비누 제조 과정을 배웠다. 후에 동업관계는 깨지고 로버트는 가족을 데리고 뉴욕주 델라웨어 카운티로 가 그곳에서 본업이던 농업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윌리엄은 비누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다. 그는 자기 사업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혼자 비누를 만들어 판매를 했지만 자금 부족 등으로 1년 만에 사업을 접어야 했다. 19살이 되었을 때 윌리엄은 뉴욕시에서 일자리를 찾기로 했다. 궁극적으로 그는 비누 제조 사업을 하고 싶었다. 그는 이 이야기를 평소 친분 있던 우나선 선장 노인에게 했다. 선장은 무릎을 꿇고 윌리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뒤 그에게 말했다. 정확하게 1파운드 정량의 질 좋은 비누를 만들어라. 누군가가 곧 뉴욕에서 선구적인 비누 제조업자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은 너일 수도 있다. 그러나 네가 만든 비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얻은 모든 것에서 11조를 해 그분을 기리도록 해라. 윌리엄은 1804년 21세에 슬라이델 앤 컴퍼니에서 일하면서 비누 제조 사업에 대해 공부를 더 하게 된다. 그가 보기에 이 회사는 경영상 문제가 많았다. 아니나 다를까 1806년 이 회사는 문을 닫는다. 윌리엄은 이때 다시 한번 자기 사업을 하기로 결심한다. 이미 윌리엄은 도매상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기에 그의 사업은 처음부터 성공을 거두었다. 해를 거듭하면서 그는 다양한 상품을 생산 라인에 추가해 세탁비누 생산에 전분 제조를 추가하였고 손비누와 다양한 목욕용 및 면도용 비누를 생산하였다. 말 그대로 제품을 용도에 따라 세분, 다양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계속 자극한 것이다. 언뜻 보면 윌리엄의 성공은 그의 뛰어난 경영 능력 덕인 것 같지만 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윌리엄의 엄마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그는 어릴 때부터 11조 생활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그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야곱의 11조 맹세를 읽고 도전을 한다. 그는 자기도 야곱과 같이 11조 생활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것을 평생 실천했고 이것이 성공의 원천이라고 그는 믿는다. 그 자신이 밝힌 적이 있다. 수입의 10분의 1은 항상 구별하여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었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10분의 1을 바치다가 점차적으로 10분의 5로 늘렸고 나중에는 수입금 전부를 바치는 헌금자가 됐다. 그는 교회뿐 아니라 선교단체, 교육기관 등에 많은 기부를 했다. 뉴욕의 콜게이트 대학은 1819년에 뉴욕주 침례교육회로 출발했다가 콜게이트의 지원으로 성장하면서 1890년 아예 이름까지 바꾸었다. 이것은 단순히 도움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그만큼 콜게이트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이 대학은 미국 명문 인문대학 중 하나로 꼽힌다. 콜게이트 회사는 아들 사무엘이 대를 이으면서 한층 도약하게 된다.
아버지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사무엘은 윌리엄 사후 경영을 맡는다. 그는 기업을 물려받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 중 한 사람이 경영을 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경영을 맡았다.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기독교 기업 경영 철학을 그대로 살리려는 뜻도 있었을 것이다. 사무엘이 경영을 맡은 후 콜게이트는 1873년 병에 담은 향기 있는 치약을 소개했고 1896년에는 세계 최초로 튜브에 담긴 치약을 시장에 내놨다. 원래 이 치약은 치과의사 워싱턴 셰필드가 발명한 것이지만 콜게이트가 사업화했다. 이로써 콜게이트 치약은 영원히 소비자 머릿속에 치약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았고 지금도 세계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1896년 사무엘은 마틴 인너를 고용해 최초의 응용 연구실을 설립했다. 저지시티에 설립된 공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설 중 하나로 현재 콜게이트 팔몰리브의 일부이다. 사실상 현대 경영의 모델이 된 것이다. 아버지 윌리엄과 같이 사무엘 또한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자선 사업에도 힘을 쏟았다. 그는 30년 이상 콜게이트 대학교의 신탁 관리자로 일했으며 수년간 뉴욕 침례교육 학회 회장, 미국 침례교역 연합회 집행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다음은 그의 신앙의 일면을 보여주는 일화이다. 사무엘이 다니던 교회에서 열린 전도 집회 중 설교 말미에 삶을 그리스도에게 넘기고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을 위한 초청 순서가 있었다. 가장 먼저 통로를 걸어가 연단에 무릎 꿇은 사람 중 한 명은 지역에서 잘 알려진 매춘부였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회개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한편 나머지 교인들은 승인하듯이 그녀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일어서서 하나님이 자신의 과거 생활을 용서해 주셨다고 믿으며 이제 교회 일원이 되고 싶다고 했다. 잠시 동안 교회 안침묵이 오히려 귀를 먹먹하게 했다. 마침내 사무엘이 일어나서 말했다. 우리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할 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이라고 명시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여성을 감동시켜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셨지만 주님은 이 여성이 우리가 구해주길 바라는 타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즉시 동의안이 만들어졌고 만장일치로 그 여성을 교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승인했다. 참고로 콜게이트는 1928년 이후 파뮤와 올리브 오일로 비누를 제조하던 팔몰리브와 합병전 과정을 거친 후 1953년에 정식으로 합작회사가 되면서 현재는 콜게이트 팔몰리브로 불리고 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위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시편 103편 17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검색란에 짬쉼터를 치시면 됩니다.